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 구순 바라보시는 시아버지를 모시는 며느리입니다. 이 글은 제가 글솜씨가 좋지 못해 제 딸이 한번 검수하고 맞춤법 고치고 그러고 보내는 글입니다. 딸이 여기 글을 보낸다니 이런 곳은 다 욕이 태반이라고 말리는데 그러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겠죠. 남일이야 그렇게 정답 딱 나오고 팍 끊어버려 쉽게들 이야기하는 거죠. 내 심사 막힌 거 남 이야기 들으며 미주알 고주알 그 재미로 듣는 거 아닙니까? 인간관계가 생각처럼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좋게 좋게들 봐주세요. 저는 가난한 집에서 가난한 집으로 시집왔습니다. 원래는 둘째 며느리로 시집왔는데 큰집 시아주버님 돌아가시고 큰집하고는 10년 전에 소식 끊겼습니다. 남편은 배움은 짧아도 사람 참 순하고 다정합니다. 그거 하나 보고 결혼했지요. 시집오니 한 20대 정도였는데 이 나이 되니 지금은 그나마 숨쉴만 합니다. 저도 안으로 밖으로 벌어다 대고 그 와중에 아이들이 참 유순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학비 걱정은 안 했어요. 제 복이죠. 시집에는 남편보다 10살 어린 시누이가 있습니다. 제가 21에 시집왔을 때 시누이는 14살 여중생, 7살 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사고로 돌아가셔서 시누이를 제 동생처럼 제 딸처럼 키웠습니다. 공부 곧잘 해서 점심 도시락 저녁 도시락 때 맞춰 제가 학교 가져다 주며 키웠어요. 그땐 시누이 참 순하고 없는 집에서 기한 주고 발랄하니 정이 많이 갔어요. 언니 늘 따르고 집에 오면 제일 먼저 저부터 찾고요. 시누이 뒷바라지하며 저도 딸 하나 아들 하나 낳고 시아버지 모시며 몸 으스러져라 틈틈이 부업하며 벌고 열심히 살았어요. 시누이는 간호대학 들어갔어요. 아이들 학비보다 시누이 학비 대느라 등골 빠졌지만 그래도 이 집에 가방끈 긴 사람이 있으면 좋다 싶어 당시 생존하셨던 큰집 아주버님네하고 등록금 반반 부담해서 학비 댔어요. 대학병원 바로 취직해서는 출퇴근 피곤하다고 병원 근처에 방 얻어가지고 독립하더라고요. 애들도 화가내시기라 고마웠죠. 힘든 일 하는 아가씨 몸 축날까 걱정스러워 반찬 열심히 싸날랐습니다. 시누이는 간호사 되고 통 집에 한 번은 안 들렀어요. 선배 간호사들이 그렇게 들이잡는다네요. 예전에야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에는 간간히 말도 나오고 사회 문제도 되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뭐라도 해주면 덜 할 텐데 월급 받아 집세 내고 먹고 살기 바쁘다며 언젠가 저를 붙들고 웁디다. 그저 안쓰러워 제가 인형눈 붙이고 번 돈 모아놓은 통장 쥐어줬어요. 몇 푼 안 됐어요. 우리 애들 학자금이지만 또 모으면 되니까요. 그래 그 통장 들고 가더니 한 3년 정도 소식 끊겼습니다. 반찬 들고 가보니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하도 바빠서 이사 간 이야기도 못했겠거니 혼자 좋게 생각하고 집에 터덜터덜 오는데 참 나야 그렇다 쳐도 지 오빠들이 학비까지 그리 들고 뒤를 밀어줬는데 참 싸가지가 없더라고요. 어릴 적에 그렇게 살갑게 매달리던 신우. 그래 이젠 머리 굵어지면 그런 게지. 지 딴에 신경 쓸까봐 그랬겠거니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더니 저도 마음을 비워야지 했습니다. 가난해서 뒤 팍팍 밀어주지도 못하고 선배 간호사들 그 아픈 사람들 뒤치덕거리 하느라 온갖 더러운 걸 다 보고 하는 사람들끼리 오죽 날카롭겠어요? 어느 날 자기 결혼한다고 찾아왔습니다. 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은 신우. 공무원 시험 공부해서 힘든 병원 일 때려치고 보건소 공무원으로 갔다네요. 거기에서 공중보건이로 온 예비 의사랑 눈 맞아서 결혼한다고요. 저랑 신랑이랑 어느 날 만나잡디다. 옷 한 푼씩 뽑아준다고. 그렇게나 차가운 신우가 웬일인가 했지요. 알고 보니 큰집 아주버니는 그나마 처가가 좀 있는 집안이라 어련히 알아서 잘 챙겨 입을까 싶은데 우리 집은 후줄근하게 올까봐 집단에 미리 손 쓴 겁디다. 신랑 쪽은 부모님이 미국에 영주권 얻어 살고 계신다니 결혼식은 거기서 할 거고 우리는 형제들 아버지에서 신랑하고 인사나 하라고. 원래 본성이 그런지 아니면 간호직업 가지면서 그리 변한 건지 찬바람이 쌩 부는데 요 큰집 형님한테 언제 봤다고 그리 하하호호 하는지 배신감이 들더군요. 지 도시락 한 번 싸준 적이 없는 큰올케가 지질이 궁상 볼 것도 없는 도시락 싸준 둘째 올케보다 좋아 보일 나이가 됐나 봅디다. 그날 집에 와서 제가 엉엉 우니 남편이 시누이 시집 간다니 마음이 벅차서 우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하려고 내버려 뒀습니다. 신우이와 인연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큰집 형님하고 잘 지냈는가 싶더니 큰아주버님 돌아가시고 그 집하고도 끊긴 것 같고 몇 년에 한 번 정도 먼 친척 통해서 이야기 듣는 게 다였지요. 신우이는 공무원 직급이 더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봤을 때 인턴하다가 보건소로 갔던 신랑은 병원 크게 차렸다가 말아먹었다고 풍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저는 신우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속 편하고요. 우리 집은 가세가 점점 일어나 그래도 추레하지는 않게 살고 있습니다. 딸아들 결혼시키고 다들 재벌이하면서 저희에게 다달이 용돈도 붙여주고요. 요즘 세상이 그만하면 최고 효자 효녀죠. 신랑은 잠시도 안 쉬어요. 한 푼이라도 벌어 제 손에 쥐어줍니다. 만난 거 사 먹으라고요. 손재주 좋아 친구네가 가구 뭐 산다 하면 원목재단 딱 재서 주문하고 뚝딱뚝딱 사포질에 이것저것 칠해서 가져다주고 소금피 받아 챙깁니다. 이게 소문이 나서 별의별 거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쏠쏠합니다. 집 옆구리에 목공소 만들어서 그렇게 소일합니다. 저는 몇 년 전 아버님이 초기 치매 진단 받으셔서 시아버지 신경 쓰느라 신우이 잊고 살았죠. 아버님 다 쓰러져가는 집 정리하고 집으로 모시고 제가 모시고 삽니다. 구순 바라보시는 양반 아직 치매 초기로 약만 드시면 멀쩡하셔요. 다 우리 집 복이죠. 관리 잘해서 그나마 나은 정신으로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근 30년 만에 신우이 전화가 왔어요. 친척 누구에게 들었다면서요. 언니, 아빠 치매야? 왜 의사 사이에 보건 고위공무원 딸 놔두고 집에서 그래? 연락을 했어야지. 나도 딸인데. 어머, 아가씨, 이게 웬일이야? 아가씨 맞아요? 연락할 길이 있어야지. 아버지는 괜찮아. 잠깐씩 헛소리 하시고 기억 잠깐 잊으시고 그러는 거지 심하지 않아. 그래도 집안 식구들이 편안하지. 우리 애들도 자주 들러 돌보니까 괜찮아요. 그나저나 건강하지? 오빠 바꿔줄까요? 아가씨 오랜만에 통화라도 해요. 지난 서운한 감정은 시간이 지나 무뎌지고 이제 지도 나이가 드니 핏줄이 땡기나 보다 싶었죠. 아니야 됐어. 진작 알았으면 좀 좋아? 신랑 요양원 하나 차렸거든. 아빠 여기로 모셔. 뭐하러 고생해? 아가씨, 아버님 뵌 지 얼마나 됐어요? 아버지 아직 정신 멀쩡하세요. 잠깐씩 치매기가 있는 거지. 아직은 집에서 모실만 해요. 우리 애들 다 알아보시는걸요? 와서 봐요. 아버지 얼굴도 뵐 겸. 다 언니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 언니 고생 많았어. 이제 나한테 맡겨. 치매 그걸 언니가 어떻게 돌보고 간병해. 내가 딸인데 아빠 죽이게 하겠어? 1인씩 특별히 빼서 아빠 모실 테니까 걱정 말고 그냥 보내. 언니도 쉬어야지. 일생을 고생하고 이제 아빠 병수발이야? 아가씨 한번 오시라니까. 아버지 치매 초기야. 약만 시간 맞춰 드시는 단계야. 혹시 싶어 내가 모시는 거지. 거동 하나 불편하지 않아. 약 드시면 멀쩡해. 요즘 약 좋아. 알잖아. 나중에 부탁하거든. 그때나 해줘요. 이거 왜 이래? 나도 딸이야. 내가 있는데 뭘 그렇게 겁내. 부녀 사이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며느리보다 못할까봐? 웃겨. 여기 1인실 비워놓고 간병인 하나 딱 붙여놓을 거야. 나 믿고 맡겨. 여기 아빠 증상 따라 바로바로 약 나와. 걱정 말고 알았어? 의사 사이 두고 뭐 하는 거냐며 참 말 안 통하는 사람이라면 툭 끊어버려요. 전화기를 내려놓고 생각해보니 괘씸한 게 저 결혼하고 한 번은 얼굴을 들이밀거나 소식 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지 신랑의 요양원 차린 줄 내가 어떻게 알며 어디서 아버지 치매란 소리 듣고 전화 띠딕 한 것도 그렇고 애들 시집장가는 갔냐 묻지도 않고 뭐 나 생각하는 저 원무과장 운운에 요양원에서 지가 아버지를 모셔요? 아버지도 30년 동안 딸 얼굴 한번 못 봤다던데? 아버지 상태를 보러라도 오겠다 해야죠. 지가 사람이면. 딸내미 들렀길래 신우 신랑이 차렸다던 땡땡 요양원 찾아봐라 했죠. 없대요. 땡땡 요양병원만 있대요. 그럴 리가 없는데? 딸과 저는 아버지 치매 초기 진단 받으시고부터 공부하거든요. 요양원도 막말로 가족이 같이 가서 간병하기 집보다 편한 시설 때문에 가는 거지.
우리 아버지는 아직 정정하신데 요양원은 필요가 없어요. 더구나 요양병원이라뇨? 어쩐지 바로바로 약 타낸다고 하더니. 딸은 자기 어릴 때 보고 기억 가물가물하지만 지 고모에 대한 기억이 저와 다르던지 이상하다고, 대뜸 무섭다고 난리고, 할아버지 데려가서 수당 타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딸 말로는 어릴 때 공부 가르쳐준답시고 옆구리 꼬집고 문제풀이에서 틀린 개수대로 손바닥 맞는데 세로로 자세워서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지 고모가. 저 있을 때는 언니 요새를 부리면서 앵기다가 저 가면 눈치가 뜨고 밀치고 딸내미 잡들이했다고 하대요. 당시에는 생각도 못한 모습이지만 지금 들으면 그랬구나 하고 믿기기야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 딸인데 설마 그럴 리가요. 일단 안 보낸다 딱 자르기는 했지만 어쩌나 싶더라고요. 딸이 잠깐 하더니 신우가 원무과장으로 있다는 요양병원에 전화를 해봅디다. 옆에 바짝부터 저도 듣고 있었죠. 땡땡 요양병원이죠? 저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치매신데 굉장히 활동적이세요. 병원 입원 가능해요? 에휴, 엄마가 혼자 너무 힘들어하셔요. 거기 약 잘 나와요? 네. 네. 1인실 있어요? 아, 좀 예민하신데. 아, 그렇구나. 네, 그럴게요. 네. 예, 한번 들을게요. 엄마! 전화를 끊고는 딸이 소리를 빽 지르는데 저도 가슴이 내려앉아요. 거기서 하는 말이 땡땡 요양병원은 1인실은 없답니다. 4인실이 제일 작은 병실이고요. 1인 간병인은 비싸서 될 수도 없고 간병인 하나가 환자 몇 명 돌보는 시스템이고 군대처럼 몇 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먹는데 자기들이 다 약물로 조절하니 걱정 말랍디다. 일단 믿고 맡겨주시고 딱 2주만 찾아오지 말랍니다. 그동안에 자기들이 딱 약 조절해서 찾으니 걱정 말라고 얌전하게 만든다고요. 여기저기 우리들도 마음의 준비한다고 치매 환자 가족들이 모이는 카페 가입해서 이 말 저 말 듣거든요. 요양병원은 정말 내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이혼 직전 아니면 모시지 말랍디다. 한 분은 딸인데 시댁 눈치 보이고 남편 눈치 보여서 좋다는 곳 소문해서 잘 알아보고 입원시켰는데 언제 갈아줬는지 똥기저귀에서 막 번져나와 시트 엉망인데 아직 갈아줄 시간 아니라고 간병인이 툴툴 댄답디다. 그걸 항의하면서 퇴원시키더니 퇴원도 안 시켜주더라고 했던 글을 봤어요. 우리가 병원비 130 정도 내면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 금액은 우리가 모르는 거고 환자에게 약 얼마 썼다 이걸로 자기들 알아서 국가에 청구해 내는 거니까요. 어르신들이 가족 붙잡고 이야기해도 치매 이러고 믿어주지도 않고요. 아버지처럼 정신 멀쩡하고 약물로 충분히 조절되는 치매 초기는 오히려 병 얻는답디다. 옆에서 중증 치매 환자들 저러는 거 보면 우울증 생기고 맨정신으로 못 본대요. 얼마나 가족분란 일어나고 죽이지 못해 치매 환자 모시는 곳이었으면 딸이 한숨 한 번 쉬니 저렇게 줄줄줄 아무렇지도 않게 묻지도 않은 말 데스크에서 저렇게 말할까 싶어요. 카페에 들어가 땡땡 요양병원 아냐. 여기 나 아는 사람이 한다는데 어쩌냐. 딸이 글 하나 올려놓고 내일 확인하자 이러고 있었죠. 일단 신랑 불러다 신우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아직 살아는 있었나 보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래도 동생이라고 우리 아들 결혼식에 청첩하려고 전화했었나 봐요. 이미 10몇 년 전이요. 그랬더니 계좌 부르라고 했다네요. 그 소리 듣는데 목 울 때가 울컥했다고. 내가 동냥질하려고 조카 결혼 소식 알리는 것 같냐 했더니 싸늘하게 그럼 뭐냐고 저 공부 가르친 거 이제 뜯어먹을 때구나 싶어 손 벌리는 거 아니냐며 지 새끼들 결혼할 때 연락할 생각도 없는데 오빠네는 그런 시시콜콜한 걸로 간만에 전화지르냐고. 정말 한 핏줄이라도 사람 속은 모르는 거고요. 그래 결혼식에 올 필요도 부조도 필요 없으니 아버지한테 전화나 가끔 하라고 하니 알아서 한다고 탁 끊어버리더라나요? 예, 한 번도 신우한테 전화 왔던 소리 들은 적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 입에나 하나라도 더 챙겨 넣을걸. 인두값은 못된 부모도 못 알아보는 년 뒷바라지를 했다고 가슴을 쳤습니다. 다음날 신우년이 나 아빠 모시러 갈 테니 아빠 짐이나 싸놔요. 전화하기에 난 아가씨 볼 일 없고 안 봤으면 좋겠다고 했죠. 아가씨 너무 무섭네. 너 신랑 차린 게 요양원? 요양병원이잖아.
아버지 모신다고 할 때부터 뭔가 이상해서 알아봤지. 어쩜 그렇게 못된 년이 됐어? 언제부터 그렇게 세상 혼자 잘나서 똑똑해서 부모 형제도 몰라보고 티 팍팍 나게 안 턴짓거리 당당하게 모셔가네 마네야. 다른 것도 아니고 요양병원에 모셔가려고 그렇게 나대는 게 딸년이야? 거기에 1인실 없다며. 4인실이 제일 작은 거라며. 그런 거짓말에서 아버지 빼돌리고 뭔 짓 하려는 거야? 언니 참 무식하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거기서 거기야. 여기 의사가 있어서 약 처방까지 해. 그게 차이지. 그래서 더 좋고.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다니는 거야? 여기 간병인들이나 간호사애들 다 베테랑이야. 아니, 여기 원장네 아버지한테 걔네들이 해코지 하겠어? 왜 이래 정말. 병원비 내지 마. 그럼 그건 내가 부담할게. 내 아빠니까. 국가에서 나오잖아. 어차피 아버지한테 쓴 약 안 쓴 약 처방해줬다고 하고 국가에서 뜯어내겠지 뭐. 나도 들은 거 있어. 뉴스 보니까 요양병원 차려서 6년 동안 요양급여 보험금 318억 타먹다 걸렸다더라. 이미 니네 병원에 전화해서 확인했어. 니네가 안 그럴 위인이라는 게 확신이 안 드는데 어쩌겠어. 내 보기에 더하면 더했지 덜할 것 같지 않더구만. 돈에 횟가닥 돌아서 그러는 것 같거든. 지난 20년, 30년 동안 얼굴 한 번 안 보이던 년이 갑자기 달려드는데 너 같으면 의심 안 가겠냐고. 아 됐어 끊어. 이지랄하고 끊더라고요. 못된 년. 목소리만 들었는데 손이 발발 떨려서 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딸이 어제 올린 요양병원 글 댓글 확인해보라며 하더라고요. 보니 2년 신랑이 차렸다는 병원 알만합디다. 몇몇 분이 거기 홍보 보고 부모님 모셨다가 처음 안내받은 것하고 너무 다르고 모셔다 놓을 때는 그래도 자식 얼굴 알아보던 양반들이 면회가니 자식도 못 알아보고 기저귀 맡겨놓은 팬티형은 어디로 내팽개치고 여자 환자들은 아랫도리에 끈기저귀 채우고는 바지도 안 입히고 있더랍니다. 한 환자분은 그 기저귀 손으로 착 낚아채서 던졌는지 바닥에서 구르고 맨몸인 채로 있는데도 간병인한테 다시 잘 채워드려라 했더니 나중에 차례될 때 채운다며 저 사람 하나 특별 대우하냐며 악을 바락 쓰면서 귀찮다는 투로 지랄 치더랍니다. 8인실 환자를 간병인 하나가 하는데 병원 측에 말을 했더니 간병인 구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투정이냐며 니들이 모시기 싫어 안 맞는 노인네 떠맡아준 고마운 것도 모르냐며 한 소리더라고. 그 꼴을 보고 자기 부모 걱정돼서 바로 퇴원시켜달라 하니 안 된답니다. 일단 들어온 이상 국가에서 이 병원에 허용해준 실을 다 채우고 나가야 한다고 경찰 부르겠다고 악쓰더랍니다. 노인 학대죄로 올바른 치료를 못 받게 자식이 병원에서 치매 부모 빼서 내돌린다고요. 여기저기 이쪽 가족들 소식 받은 자들에게 악명 높더라고요. 예, 이거 네 고모 알면 난리 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어차피 걸리지 않게 조심해서 요양병원 이름이니 중요한 정보는 정확히 안 쓰고 두루뭉실 쳐서 썼다고 안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못됐다 못됐다 해도 이 정도였나 치를 떨고 있는데 신우년한테 갑자기 나긋나긋하게 전화가 오대요. 언니, 내가 짚히는 게 있어서 묻는데 혹시 땡땡 치매 환자 가족 카페에 글 썼어? 썼어. 왜요? 혹시나 해서 신랑이 차렸다는 요양원이 어떤가 하고 알아나 보려고. 참 언니도 의심병은 가족들끼리 그러는 거 아니죠. 그냥 묻지 나한테. 아니 고모 말을 못 믿겠어서 묻는 건데 어디다 물어. 왜? 현주가 할아버지 요양원이고 요양병원이고 정보 좀 얻으려고 글 올린 거야. 현주 알지? 내 딸. 언니 우리 오해가 참 깊은 것 같네. 내 저녁 퇴근하고 집에 갈게. 모처럼 아빠 얼굴도 보고. 반갑지도 않은 게 집에 온다네요? 현주는 어머어머 나 짝 탐 두껍다며 소름 돋는다고 난리고 저녁이 되어 아버님 식사 챙겨드리고 있는데 신우인연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근 20년 만에 오는 건데 어디서 굴러먹던 박스에 귤하고 사과 반반 담아왔습니다. 지들이 먹다 남은 겐지. 언제 집 새로 올렸어? 아직 그 모양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성공했네. 이거 하면서 내민의 박스 내려놓고 나 말거나 가만히 보고 있는데 식사하시던 아버지가 탐탁지 않은 목소리로 나 살아생전에 너 꼴 안 보고 싶은데 왜 왔냐? 혼자나 잘 살지. 하시자 뭐야? 아빠 괜찮다더니 심하네. 몇십 년 만에 보는 딸한테 저렇게 말하는 게 어딨어.
치매 초기 아니야 저거 하는데 세상 순한 남편이 숟가락 던지면서 소리 지르더라고요. 너야말로 얼마나 못된 년이면 몇십 년 만에 만난 아버지한테 보자마자 치매란 소리가 술술 나와? 나도 네 얼굴 안 보고 살고 싶은데 왜 잔잔한 집에 전화를 해서 풍파를 일으키냐? 어? 얼마나 아버지면 오빠를 우습게 여기면 그래? 아니 전문가가 보기에 그렇다는데 일반인의 배움도 없는 가족 의견 대수야? 기껏 생각해서 고생할까봐 모시자는 건데 난리 법석들은. 됐고 병원으로 아버지 안 모셔도 되고 집에서 똥수발을 하고 말건 상관 안 할 테니까. 얘 현주 어딨어? 너 글 내려라. 영업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 있었으면 바로 하셨겠죠. 저도 나름 알아보고 조심할 거 다 체크하고 쓴 글이에요. 댓글에 병원 이름 언급하면 제가 수정 요청해서 걸릴 것 같은 부분 정리하는데 뭘로 걸 건데요? 얘기 들어보니 어마어마하대요? 거기에 할아버지를 모시겠다고요? 요양원, 요양병원 은근슬쩍 바꿔치기 해가면서 뭐가 캥기는 거라도 있어요? 이 못된 년 어디서 이렇게 되바라지게 컸지? 언니 오빠 대체 딸 자식 어떻게 키운 거요? 싸가지 없는 년 어디 고모한테 눈을 부라리면 바락바락 대들어? 어디라고만 안 했지. 다들 알고도 그렇게 댓글 단 거잖아 쌍년아. 내가 아버지 모시고 가면 생판 난민 환자들 대하는 거랑 다르지. 뭔 걱정이야 정말. 신우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신랑이 달려들어 귀싸대기를 후려쳐버리더라고요.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이 어디다 대고 내 딸을 욕해? 너보다 훨씬 사람답게 잘 컸다 내 새끼. 지 엄마 할아버지 모시기 힘들다고 매일 집에 들려 들여다보는 애다. 구순아버지 가족 품에서 빼내 요양병원에 내돌리는 년이 어느 주둥이로 주워 섬기는 거야? 딱이 맞은 신우년이 씩씩거리면서 신랑에게 달려들어 주먹질하는데 자기는 없는 집에서 성공하느라 인간성을 포기했고 이 거지 같은 구덩이에서 벗어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다며 악을 쓰는데 그 거지 같은 구덩이에서 일해서 키워놓은 신우년이 저런 소리를 하니 기가 막히더군요. 일생을 지가 그렇게나 자부심 갖는 의료계에 몸담았다는 것이 어찌나 경악스럽고 드센지. 손톱 빼들고 달려들어 치고차고 하더니 신랑 팔을 잡더니 물더라고요. 짐승 같은 년이. 어찌나 세게 물어댔는지 차마 여자라 처음 따귀한테 때린 것 말고는 때리지 않고 밀쳐대기만 하던 남편이 아악 하고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남편 손을 미친 개처럼 보는 신우년에게 제가 달려들어 머리채를 끄집어 당기고 연애 배돼지를 발로 힘껏 냈다 쳐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들은 우리의 결혼 청첩 거절했다던 신우년. 어찌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폭신하게 제 발에 파묻히더라고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이년아. 그래 아버지며 지난 몇십 년 1년에 2번 있는 그 명절 그날 전화 한 통도 안부도 묻지도 않던 년이 인터넷에 그 더러운 병원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 나오자마자 글 내리라며 이 집을 찾아와? 싹수 노란 년인 줄 알았으면 뒷바라지도 안 했을 거다 요년아. 네가 사람 같으면 요양원인 척하면서 요양병원이 네 병원에 모시기 전에 아버지 상태부터 살피겠지. 어따 대고 정정한 아버지 보자마자 대뜸 치매가 심하네 마냐냐 이년아? 그러자 제게 발로 채여 바닥에 널브러진 신우이에게 아버님이 신우년이 들고 온 박스 그 안에 든 귤과 사과를 신우년 머리 위에서 부어버리셨어요. 우르르르 신우년 대가리 위로 떨어져 바닥을 구르는 귤과 사과. 예상대로 지들 먹다 남은 거 가지고 왔는지 군데군데 썩거나 물러터진 게 대구르르 구르더라고요. 꺼져. 나는 이미 오래전에 내 딸녀는 죽었다 하고 살았다. 내 이제 90이다. 애미가 챙겨주는 약 먹고 나도 나름 관리하고 곱게 살다 갈 거다. 네 년덕 요만치도 안 받고 갈 테니 그리 알아라. 네 죽은 큰오빠 지금 나 모시는 현주애비 그리고 며느리 없었으면 네 년은 이미 공장 공순이로 끝났을 인생이야. 감히 어디서 잘났다고 설쳐 은인도 몰라보고 날 요양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고? 내가 왜 이쁜 내 자식 며느리 손자 손녀 두고 니네 병원 가서 애물단지 취급받냐 못된 년. 조카들 결혼식에 얼굴 비추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시건방 떨면서 거절하고 이 애비 찾아가서 보려는데 바쁘다고 따돌리던 년이 이제 와 딸년 노릇에 고모 노릇이야? 못된 것. 이거 도로 싹 다 주워가라. 현주 애미 힘들다.
씩씩거리면 폭행죄로 고소하니 많이, 업무방해로 고소하니 많이 하고 악을 바락바락 쓰는 신우년을 거실 입구에다 두고 우리 식구들은 그대로 다시 식탁에 둘러앉아 먹던 밥 마저 먹었습니다. 참 희한하게 우리 집엔 저런 인간이 없는데 어디서 생겨난 돌연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는 신우년 때문에 더더욱 건강관리하시고 그 연세에도 아주 정정하시고 또렷하십니다. 요양병 모시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나보다 잘 간호하겠지 하는 마음이시라면 잘 알아보시라는 말이지요. 저는 지금도 요양병원 기사 나면 그 집인가 하고 유심히 봅니다. 언제 뉴스에 나도 날 곳이라서요. 안 그래도 안 된 노인네들 그리고 그 가족들 이리저리 등쳐먹는 자들 죽어 어느 지옥 구덩이로 빠질지 기대되네요. 들어주신 분들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